오늘을 위해 사는 자, 내일이 없이 흥청망청 돈 쓰는 자들의 소비를 싹 고쳐드리는 금융교육 채널, 돈을 키우는 라디오 돈키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금융 이야기를 할 돈키 언니예요. 돈키라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통해 똑똑한 금융생활 노하우를 하나씩 쉽게 이해시켜 드릴 거예요. 사연자분들의 사연을 냉철하게 평가한 후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일을 위해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아낌없이 방출해 드릴게요. 먼저 오늘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또 다른 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사연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에 관심이 많은 16살 중학생입니다. 평소에 화장품을 좋아해서 화장품 브랜드에서 하는 이벤트는 거의 다 참여한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생긴 브랜드가 있는데 SNS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로 회원가입을 진행했는데 원래 다들 공식 SNS를 통해서 이벤트 이런 거 진행하니까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는 말에 의심이 없었죠. 그래서 가입을 하면 당첨이 된다는 말에 보내준 링크 따라서 카드 등록하고 가입을 했어요. 그게 보이스피싱인지는 꿈에도 몰랐죠. 브랜드 마케터라고 전화도 오고 그러니까 더욱더 의심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핸드폰이 원격으로 움직이고 화장품은 오지도 않고 카드 사용 대금이랑 핸드폰 요금만 엄청나게 나왔어요. 이건 홍보수단으로 자리 잡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에요. 특히 기업과 브랜드 활동이 왕성한 인별그램이 주요 대상인데 친구들, 기업은 링크 클릭과 카드 등록을 요구하지 않아요. 브랜드들이 이벤트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거나 이벤트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것을 악용해서 공식 페이지를 흉내낸 가짜 SNS 페이지를 개설한 뒤 브랜드인 척 접근하는 거죠. 친구들, 이럴 땐 확인해봐야 해요. 공식 계정 인증 배지가 있는지. 인별그램은 공식 계정 인증 배지를 부여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배지가 없다면 의심하세요. 예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주로 기계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노년층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요즘은 수법이 많이 정교해진 탓에 10대, 20대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였어요. 쉽게 속을 정도로 수법이 진화해서 아무리 IT에 밝아도 아차 하는 순간 당하는 일이 많아요.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가 문자 속 링크를 누르면 악성 코드를 통해 순식간에 개인정보를 빼가는 거죠. 피해자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112에 전화해도 피싱 조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악성 코드를 통해 정보가 유출되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보전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수사를 진행해도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럼 우린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해요.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물어보거나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해요. 두 번째, 현금 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이에요. 세 번째,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 되어 정보를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진위를 확인해야 해요. 그 문자가 확실한지 은행이나 해당 거래처에 전화해서 진위를 꼭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이메일의 다운로드를 자제해야 해요. 출처가 불분명한 동영상 파일과 이메일 등은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파밍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용할 땐 각별히 주의해야 해요.
그리고 많이 보이는 사례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안 승급이나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하는데 금융회사는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안 승급이나 보안 강화 조치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일절 응대하지 않고 금융회사에 확인을 해봐요. 또한 인터넷 즐겨찾기나 포털 사이트 검색 등을 통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였더라도 보안 승급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니까 각별히 주의해요. 그리고 혹시나 친구들이 피해를 본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해요. 경찰청 112 콜센터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사기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거죠. 송금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지급 정지를 신청하기. 지급 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요. 그런 다음 지급 정지를 신청한 은행 영업점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을 전달해야 지급 정지 조치가 연장돼요. 그렇게 지급 정지된 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만약 금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곧바로 경찰청에 신고하세요. 또한 그렇게 유출된 금융거래 정보는 즉시 해지하거나 폐기 처리해야 해요. 개인정보 유출은 추가 피해를 만들 수 있어 더욱 더 심각한 문제예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야 해요. 신청인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거래 시 본인 확인에 유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에요. 또한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서 본인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한눈에 확인하도록 해야 해요. 그래야 본인 명의로 사용된 문제가 발생해도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답니다. 또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설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통해 가입 사실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가입 제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거예요.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악성 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및 경찰 등에 전화할 경우 사기범이 전화를 가로채 전화가 보이스 피싱범에게 연결되니까 신고조차 할 수 없어요. 그러니 가까운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삭제하고 데이터를 백업한 후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해요. 지인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려야 지인의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이러한 금융사기는 언제 어디서든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기 때문에 의심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실행하기에 앞서 꼭 진위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혹시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동키 언니가 알려준 행동 요령을 침착하게 진행해야 해요. 우리가 모은 소중한 자산을 피해 없이 지키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금융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동키 언니는 여러분을 응원할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외쳐볼까요? 동키 언니의 말 놓치지 말아요.